소리다. 몇 가지 꿀팁을 제가 전달드리려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천드려요. 실제로 신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꼭 챙기세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갑자기 한라산 가는 여자입니다. 우선 저는 이런 큰 가방을 가지고 갈 건데요. 이런 엄청나게 가벼운 가방을 등산 가방으로 쓰려고 해요. 하산할 때 꼭 이런 등산 스틱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플립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접이용으로 샀고, 튼튼한 거, 듀랄루미. 그래서 이거 두 짝을 꼭 넣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 등산화죠. 가서 빌려도 되는데 당근에서 이걸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날도 좋고 하니까 등산을 많이 다녀야겠다 싶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정상에 다가갈수록 그늘이 없다 그래요. 선글라스를 챙겼습니다. 이 선글라스 파우치는 테무에서 산 건데요. 되게 가벼워요. 케이스들은 좀 묵직하고 부피를 차지해서 좀 제가 짐을 쌀 때 불편해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8매입짜리 미니 물티슈입니다. 혹시나 땀 같은 게 많이 나면 좀 땀 닦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굴러다니는 손수건 하나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무릎 보호대. 하산할 때 무릎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간다고 해서 하산할 때만 한 3-4시간 정도는 이거를 차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어폰. 저는 줄 이어폰이지만 에어팟 쓰시는 분들은 에어팟. 보조 배터리를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진지 양말의 트레일러. 이렇게 한 켤레가 세트로 와요. 어떤 분이 리뷰에서 30몇 시간을 국토 대장정을 했는데도 발에 물집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아까처럼 발가락 양말을 안에다 신어주고 밑에 양말을 신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그 스포츠 양말처럼 이 발목 길이가 길어서 되게 안정적이고 짱짱해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가방에 챙기려고 하는데요. 다이소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하산을 한 다음에 바로 씻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싼 짐들은 이걸로 끝났고 당일에 올라가서 먹을 거, 김밥, 뭐 햄버거 이런 거, 간식 등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게 물이 들어가면 한 1리터는 차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분증까지 챙겨주면 완벽합니다. 저는 우선 한라산 게스트하우스로 그린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린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한 두 가지 이유는 후기가 좋았어요.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내용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산행이 끝나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체크인 하는 곳이 바로 있는데요. 여기서 그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십니다. 어디 코스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갈 때, 올 때 셔틀을 이용하는지, 아침에 몇 시까지 나와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의 단점은 아침밥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요. 유명한 또란 게스트하우스는 아침에 김치찌개와 밥을 같이 주고 김밥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컵라면과 김밥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은 곳은 4인실 여자 도미토리였는데요. 여자 도미토리는 3층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오면은 제가 묵을 여자 도미토리가 있는데요. 각 층마다 이렇게 정수기와 냉장고가 있고 침구는 깨끗한 편이었어요. 우선 각 침대마다 커튼이 잘 쳐져 있어서 보호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기장판 그리고 개별 선풍기 등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침대 안에서 불을 또 켜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헤어드라이기 비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막 시설이 엄청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뭐 하룻밤 묵고 씻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청소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타고 가는 한라산 버스인데요. 미니버스라 한 15명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6시에 출발을 하셨고요. 관음사에 먼저 들렀다가 송파나 주차장에 6시 5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꼭 신분증을 챙겨오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야자수 매트가 잘 깔려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돌계단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부터는 등산 스틱을 꺼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대피소인 속밭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속밭 대피소에는 7시 5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면은 정한 페이스인데 지금 조금 빠른 페이스로 도착했어요. 화장실이 별로 없다 해서 여기서 들렀다 가겠습니다. 진달래 대피소 가기 전에 이런 계단이 많은데요. 여기는 해발 1400입니다. 이쯤에서 단백질 바나 간식을 하나씩 드세요.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9시에 진달래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진달래 대피소 이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서 꼭 들렸다 가야 합니다.
저는 어제 사온 빅맥으로 점심을 해결하겠습니다. 흰달래 대피소를 지나면 이제 그늘이 없어요. 선글라스나 모자나 팔토시를 꼭 하고 올라오세요. 정상에 다가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가시면 됩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좋아서 백록담에 물도 고여 있었어요. 이런 날씨가 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실 분들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날씨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석 줄입니다. 하산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관음사 코스로 내려왔는데요. 경치가 좋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성판악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특히 이곳은 용진각 대피소 근처였는데요. 정말 이탈리아의 돌로미티를 보는 듯한 그런 산의 모습이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12시 11분이고요. 삼각봉 대피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백록담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삼각봉이고 보통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1시간 만에 빨리 내려온 것 같아요. 관음사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여기 대피소에서 라면을 드시는 것 같아요.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게. 하산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는 경우에는 꼭 앉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고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산을 하시다 보면 이런 나무 데크들의 계단으로 이어져 있고요. 하다 보면 탐나 계곡이 나옵니다. 여기는 탐나 계곡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보통 1시간 정도 더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라산 등반을 마쳤습니다. 이제 꿀팁과 후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후기 영상을 찍고 있고요. 총 5가지 꿀팁을 제가 전달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선크림을 꼭 챙겨가세요. 선크림을 대피소마다 조금 팔이나 특히 손 이렇게 핸드크림 바르듯이 발라주세요. 날씨가 여름 날씨여서 제가 갔다 왔을 때도 뭐 선크림 안 바르거나 반팔만 입으신 분들은 막 여기가 빨갛게 타고 그러니까 익었다 그래요. 팔 부분이. 근데 저는 선크림을 잘 발라서 그런지 뭐 타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심 식사인데요. 햄버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햄버거 중에서도 그 맥도날드 빅맥 추천드리는데요. 그 단백질, 패티가 2장 들어있어서 단백질 보충이 잘 돼서 좀 에너지가 많이 납니다. 저는 햄버거를 추천드리고요. 아침을 좀 든든하게 김밥을 먹고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간식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단백질바 2개 그리고 초코 아몬드볼 하나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사실 올라갈 때는 아침도 먹고 3시간 정도 후에 진달래 대피소에서 점심도 먹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백질바 하나 먹었고 단백질바 하나랑 초코볼은 이제 하산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간식이면 될 것 같고 사실 간식을 많이 먹으면 계속 물을 먹고 싶어져서 사실은 간식도 많이 안 먹는 게 좋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가락 양말인데요. 인진지 발가락 양말 제가 추천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발에 물집 안 잡혔고 발톱은 등산화 때문에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진지 양말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번째, 특히 하절기 산행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손수건이나 헤어밴드를 꼭 챙기세요. 왜냐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땀이 되게 많은 편이라 손수건을 이렇게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팔에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바로바로 닦아가면서 써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산행에는 모자가 필수입니다. 해가 엄청 세기 때문에 여기가 타고 그늘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모자 그리고 특히 캠프캡 가벼운 소재를 추천드려요. 5번째, 하절기 산행에서는 특히 물은 최소 3병 4병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3병만 가져갔다가 같이 간 동행한테 1병을 받아서 총 4병을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4병을 꼭 챙겨가세요. 30살의 백록담 기운이 좋다. 정상